정말 바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내추럴 컬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된 밸런스를 보여주고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트레이더스에 등장해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아란 10년 숙성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 비슷한 다른 위스키들과 비교 시음을 해보면서 이 아란 10년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아란 섬에서 제조가 되는데요, 이 섬에 위치한 다른 스코틀랜드 증류소와 비슷하게 과거에 이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밀주업자들이 섬으로 이동을 해서 밀주를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이때 섬에 있는 증류소들이 굉장히 번창을 하게 되지만 더 글렌리벳을 시작으로 이 합법화된 증류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해상 운송로를 통한 그 물류비의 부담 때문에 섬에 있는 증류소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문을 닫는 그런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이 아란섬도 동일하게 과거에는 증류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 수십 개의 증류소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마지막 라그 증류소가 문을 닫은 지 100년 이상이 지난 이 1990년대에 아란 증류소가 생기면서 아란섬에 다시 위스키 디스틸러리가 생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아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글렌피딕이나 더 글렌리벳처럼 1800년대부터 역사를 이어온 증류소들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젊은 증류소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1960년대에 생긴 글렌 알라키보다도 더 최근에 생긴 굉장히 최근 증류소입니다. 이 병 모양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원래 만들어져 있던 병을 구매해 와서 위스키 원액을 병입하고 라벨지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판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증류소의 운영이 안정화되었는지 현재는 이렇게 아란 위스키만을 위한 병을 따로 디자인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약간 옛날 우유병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더 이 모양이 깔끔하고 정이 가더라고요. 아란 같은 경우는 아란 디스틸러리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현재는 증류소도 하나 증설을 해서 아란섬의 마지막 증류소였던 라그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라그 증류소를 하나 만들었고, 원래 아란 증류소가 위치해 있던 지역 이름인 이 로크란자 마을을 따서 현재는 이 로크란자 디스틸러리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형 바틀에 보면 로크란자 디스틸러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구형 바틀을 보시면 이 아일 오브 아란 디스틸러리라는 그런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란의 특징으로는 수원지의 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영국 왕실에 물을 공급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아란 증류소 개소식 때 영국 여왕이 직접 방문을 해서 캐스크를 하나 구매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10년 숙성 제품이 기존에는 버번과 쉐리의 비율이 거의 버번 위주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신형으로 리뉴얼 되면서 쉐리의 비중이 약 4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기존 제품보다는 조금 더 쉐리의 캐릭터가 강해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신형은 안 마셔봤는데 오늘 한번 오픈해서 마셔볼 예정이고요. 비교 시음 대상은 글렌피딕 15년과 더 글렌리벳 15년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왔는데, 사실 이 제품은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 비교를 해보고 싶었으나, 이렇게 제가 생각 없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를 다 마셔버려 가지고 아쉽게도 발베니 12 더블과는 비교해 볼 수가 없겠네요. 나중에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를 하나 구매해 온다면 그때 한 번 더 비교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링할 안주는 이 크래커를 준비했는데요, 이 크래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까나페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과일 치즈를 발라서 먹어도 되지만, 이건 정말 간단한 꿀팁으로 바질을 혹시 싫어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 바질 페이스트를 크래커에 바르기만 해도 굉장히 풍미도 높아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질 페이스트를 한번 발라서 먹을 거고요. 바질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대용량으로 구매를 해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이렇게 먹을 때 약간씩 꺼내서 먹는 편인데, 정말 바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간단하고 맛있는 안주가 완성이 되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위스키를 한 잔씩 따라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요과를 하지 않았고 내추럴 컬러에 46도라고 적혀져 있네요. 볼수록 우유병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우유병이 생각이 자꾸 나네요. 다음으로는 글렌피딕 15년 제품을 한 잔 따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글렌리벳 15년 제품도 따라줄게요. 먼저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컬러를 보면 새 제품이 거의 다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더 글렌리벳 15년과 글렌피딕 15년 같은 경우는 카라멜 색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아란 10년 같은 경우는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내추럴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캐스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숙성 연수도 5년이나 차이 나는데 비슷한 컬러를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쉐리 캐스크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점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란 10년은 제법 진득하게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조금 부드럽고 달달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레그가 빨리 흐를 줄 알았는데 제법 진득하게 붙어 있네요. 글렌피딕 15년 같은 경우는 아란 10년보다는 레그가 빨리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글렌리벳 15년은 글렌피딕 15년과 유사하게 부드럽게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이것은 7필터레이션을 하지 않은 이 아란 위스키가 조금 더 오일리한 질감이 있어서 더 늦게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향을 한번 보면 방금 오픈해서 그런지 알코올이 조금 찌르는데요. 그 알코올 뒤로 명확하게 이 버번과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바닐라와 쉐리의 건과일 느낌이 같이 올라오고 약간의 너티함과 우디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운 사과 같은 달달함도 많이 느껴지네요. 글렌피딕은 이 아란 10년에 약간 청량감이 더해진 느낌이고 글렌피딕 특유의 그런 청사과 같은 달달함이 느껴지고요. 글렌리벳도 그 뭔가 바닐라의 버번 캐릭터와 이 와인 캐스크 특유의 건과일 느낌이 전해지는데 향으로만 봤을 때는 아란 10년과 더 글렌리벳 15년 느낌이 조금 더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란 10년부터 맛을 볼게요. 향에서 맡았던 그런 바닐라와 약간 그런 건과일의 달달함 그리고 구운 사과 같은 느낌도 잘 전해지고요. 다만 이걸 밸런스가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잔잔한 맛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느껴지는 향이 없어서 약간은 심심하다고 느껴지는 경향도 있고 특히나 피니쉬가 엄청 짧아서 입안에서 여운이 금방 사라지는데 단점을 굳이 꼽을 순 없지만 특별히 매력 있는 포인트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첫 오픈이라서 그런지 알코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그 알코올의 매운맛 때문에 조금 더 에어링을 하고 맛보면 더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이 첫 모금에서 마셨던 것처럼 바닐라나 구운 사과의 달달함 그리고 건과일의 캐릭터가 느껴지지만 역시 그 스파이시함 뒤로 따라오는 피니쉬가 엄청 약해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글렌피딕 15년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훨씬 더 안정된 밸런스를 보여주고요. 맛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입안을 꽉 채우는 그런 균형감이 있어서 이 아란 10년을 먹었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만족감도 높고 입안을 채우는 바디감도 이 도수가 6도나 더 낮은데 글렌피딕 15년 같은 경우는 40도고 이 아란 10년은 46도지만 이 글렌피딕 15년에서 바디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글렌피딕 특유의 그 청사과의 청량감과 함께 쉐리 느낌의 약간의 건과일 느낌 그리고 그런 바닐라의 달달함도 느껴지고요. 바닐라보다는 약간 꿀이나 꽃의 화사함 그런 것과 좀 유사한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밸런스 좋게 복합적인 맛이 전달되는 기분이네요. 역시 잘 만든 위스키 같습니다. 그럼 더 글렌리벳 15년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글렌리벳 15년도 역시 40도지만 바디감이 글렌피딕 15년에 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꽉 차 있고요. 이 아란 10년을 조금 더 밸런스 좋게 만들고 알코올감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그 스파이스를 알코올의 매운맛보다는 조금 더 이런 생강이나 계피의 기분 좋은 매콤함으로 바꾼다면 이 글렌리벳 15년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역시 더 글렌리벳과 글렌피딕 15년은 밸런스도 좋고 잘 만든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이 아란 10년 같은 경우는 이 둘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게 방금 오픈했기 때문에 에어링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는 게, 드셔보신 분들의 평을 보면 에어레이션을 충분히 거친 후에 마셔보면 훨씬 더 맛이 안정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안주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크래커에 바질 페이스트만 펴발라서 드시면 되고요. 이건 드셔보시면 바로 데일리 안주로 생각날 만큼 굉장히 좋은 조합이니까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크래커를 이렇게 아이비 크래커로 왕창 사놨는데, 물론 이 아이비 광고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참 크래커가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참 크래커는 반으로 자를 수 있게 이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더 먹기 편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쿠팡이나 온라인 쇼핑을 보면 항상 세일하는 건 아이비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속에서 항상 아이비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몇 분 동안에 이 아란 10년의 맛이 훨씬 더 괜찮아졌어요. 알코올감도 조금 사라지면서 조금 더 안정되고 그런 단맛도 더 잘 느껴지게 된 것 같지만, 역시 글렌피딕 15년과 글렌리벳 15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아란 10년이 지금 트레이더스에 7만원 후반대, 그러니까 거의 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남대문에서도 95,000원 정도에 판매될 만큼 그렇게 저렴한 위스키가 아닌데 트레이더스에 정말 좋은 가격으로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이 퀄리티 관리를 위해서 와인앤모어 같은 주류 전문 판매점에만 들어갔고 이 대형 마트에서는 유통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만 보자면 발베니 12년보다도 더 저렴한 위스키인데 도수는 46도로 더 좋은 편이고요. 지금 제가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 딱 비교를 해보진 못했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테이스팅 노트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밸런스가 좋은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역시 발베니 12년 더브루드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알코올감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번 위스키를 주로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술은 술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보다는 이 아란 10년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병만 살 수 있다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를 구매할 것 같아요. 이 아란 10년 같은 경우는 에어링을 조금 더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셔봐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아란 10년 위스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이 아란 10년 신형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